쌤, 오늘 우리 시장 분위기 좋았습니다. 특히나 수급적인 측면에 포인트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외국인들 선물 시장으로 3거래일 연속의 순매수를 보여줬고, 오늘 유가증권 시장 안에서는 금융투자가 또 강하게 담아갔네요. 시장 어떻게 보셨을까요? 일단 금융투자의 순매수 확대되는 부분들은 굉장히 좀 좋아요. 그리고 시장에서 어떤 질적인 변화를 기대할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는데, 일단 우리가 항상 경계해야 될 부분들은 외국인들의 선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제도 매수하고 오늘도 매수하면서 외국인들 선물과 금융투자 매수로 인해서 지수 상승시켰는데, 여기서 외국인들이 선물 매도했을 때는 그만큼 시장에 또 출렁거림은 나올 수 있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어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은 고점을 돌파할 그런 모멘텀이 아직 없어요. 미국에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이 정도가 고점을 돌파하는 모멘텀이 될 수 있는데, 결국 이번 주부터 미국 시장의 경제 지표들이 계속해서 발표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오늘 보면 이제 연기금이 국내 주식 비중이 이제 어느 정도 타면서 연기금이 오늘도 일부 매도 전환했다라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금융투자가 매수하는 거는 굉장히 긍정적이지만 아직까지는 고점 돌파 모멘텀은 없기 때문에 공격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현금 30% 정도는 쥐고 움직이는 것이 지금 상황에서는 바람직해 보인다 이런 말씀드리고 싶고, 또 이제 아울러서 봐야 될 부분들이 이제 외국인들의 매도 강도가 이제 감소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오히려 긍정적이거든요. 4월 누적으로 약 12조까지 매도했던 외국인들이 이제 한 10조 8천억 수준 정도로 매도 규모가 증가되지 않고 있는 그런 모습들인데, 그렇다면 이제 5월 시장에 대해서는 이제 외국인들의 매수 전환을 한 번쯤 기다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믿고 싶고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제 시장을 보더니 지표들 역시도 굉장히 좀 혼조세를 보여주는 모습들이에요. 그래서 여전히 시장 부분은 아직까지 강한 상승에 따른 어떤 확신은 아직 나오지 않은 그런 시점이지만, 궁극적으로는 시장 부분에서는 수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들은 여전히 남아있을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지금 우리가 봐야 될 부분들은 이제 지표들을 보면 지금 원엔이 박스권으로 움직이고 있어요. 지금 현재 보면 천원선 1009원 13전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는데, 일단 지금 원엔을 보면 원화가 강세면 우리 시장에 좀 부담인데, 지금 현재 보면 저점은 높아지고 반대로 고점은 낮아지는 수렴형이거든요. 그러면 일단 궁극적으로 여기서 원엔이 하락 추세로 전환된다면 일단 시장은 저는 긍정적으로 볼 수 있지만, 여기서 고점이 높아지는 모습이 나온다면 이 부분 또한 단기적으로 쉬어갈 수 있는 그러한 양상이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봐야 될 게 이제 10년 만기 미국 국채 가격을 보면 어제 같은 경우도 장중에 크게 빠졌지만 이제 트럼프의 관세 정책, 그다음에 금리 인하에 대한 것들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어제 같은 경우도 아래 꼬리를 길게 만드는 그런 캔들 나왔어요. 그러면서 지금 보면 오늘 역시도 소폭 빠지는 모습인데, 일단 국채 가격도 어제 저가 수준이 111.3이거든요. 그럼 여기를 깨고 내려갈지 여부가 굉장히 중요하다. 111.3을 깨고 내려가면 다시 한번 바닥권을 잡아가는 그런 과정이 나올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금 현재 보면 이제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어제 상황에서 마이너스가 크게 나왔다가 오히려 상승 반전하는 모습들을 보였지만, 결국에 지난 4월 25일 고점을 아직 돌파하지 못하고 있어요. 비트코인 역시도 우리가 봤던 것처럼 4월 24일 날 저가를 지지하느냐 이탈하느냐 이런 부분들이 결국에 지수의 방향성을 결정질 수 있는 그러한 요인들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시장이 본격적으로 고점 돌파할
모멘텀은 찾았다고 보기는 어려운 그런 상황이 될 수 있어요. 하지만 이제 전반적으로 항상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장의 어떤 지표들, 질적 개선들은 보여주고 있다. 유동성이 유입되고 있고 크레딧 디폴트 수합 역시도 미국이나 중국이나 한국이나 일본이나 고점 대비 크게 꺾이는 그런 모습에서 특히 긍정적인 모습은 우리 대한민국의 CDS 지표가 최근 들어서 낙폭이 굉장히 크게 나왔다라는 거예요. 우리 같은 경우도 어제 그제 이틀 동안 보면 4.19% 하락하는 모습인데 이거는 결국 일본이나 중국, 일본, 미국보다 꺾이는 커브가 굉장히 크게 작용했다라는 것은 결국 시장에서 생각했던 이런 우려 요인들이 어느 정도 이제 해소되는 그런 시점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오늘 시장에서도 보면 이제 실적 발표를 앞두고 실적 호전이 기대되는 것들이 이슈를 만나면서 강한 상승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실적주들이 결국에 이제 시장을 상승시키는 그러한 모멘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있고, 자 그리고 지금 현재 보면 이제 국내 지수 역시도 300일 돌파 모멘텀이 아직 없는 시점이기 때문에 결국 300일 선에서는 단기적으로 쉬어갈 수 있는 그런 맥락이 나올 수 있고 다우라든가 나스닥이라든가 반도체 같은 경우 역시 300일 돌파 모멘텀이 굉장히 필요하다는 거거든요. 특히 우리가 봐야 될 것들은 지금 미국에서 자금이 유출돼 나가는 것이 유럽연합 시장에 독일 닥스 같은 경우는 300일 받고 떠나갔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 미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100년 만기 영구채 이자율 0%를 강매한다면 결국에 지금 일본 같은 경우도 약 30조 원 규모의 미국 국채를 매도할 준비를 하고 있다. 이런 것들이 나와요. 그래서 영구채 부분이 결국에 관세를 유예하는 대신에 영구채로 발목을 잡는다면 이것이 금융시장에 또다시 혼선으로 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마지막 진통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삼성전자라든가 SK하이닉스 같은 업종 대표주들의 움직임은 제한적일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 중소형 종목주들의 실적 개선은 굉장히 주가 상승은 기대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살펴봤을 때 미국도 내일 시점에서 빅테크 기업들 메타라든가 그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 기업 실적을 발표하는데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는 실적 호전이 기대된다라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우리나라 시장 역시도 내일 같은 시점에서는 결국에 기업 실적들 뭐 삼성전자라든가 산일전기라든가 한화에어로스페이스라든가 한화비전이나 LG에너지솔루션 이런 실적이 발표되는데 여기서 실적이 서프라이즈로 기대되는 뭐 산일전기라든가 한화비전이라든가 LG에너지솔루션 같은 경우는 미리 움직이는 그런 경향이 나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주가의 상승 모멘텀은 실적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시장 진단 살펴봤는데 특징 섹터, 포착 섹터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어디를 바라보셨을까요? 오늘 같은 경우는 첫 번째 장 초반에는 그 스페인 정전이에요. 그래서 전국이 마비됐고 기차도 멈춰섰다 이런 기사가 나왔기 때문에 스페인 정전 관련해서 오늘 보면 전력 설비주들이 모처럼 강한 반등을 보였다라는 거예요. 특히 보면 이제 LS 일렉 같은 경우도 오늘 어제 조정을 받았고 오늘 강한 반등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볼 때 이제 산일전기거든요. 산일전기 역시도 전력 설비 쪽에서 내일 실적 발표고 하는데 실적이 어닝 서프라이즈라는 거예요. 그래서 산일전기 같은 경우 오늘 강한 상승을 보였고 그 다음에 이재명 대표의 에너지 고속도로 관련된 것들 보면 일진전기도 오늘 강세를 보였고 바이오 스마트 역시도 강세를 보였다가 밀렸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 시장에서 SK텔레콤의 고객 정보 유출. 자, 이 부분에 대한 보안이 어제 강한 움직임을 보였어요.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는 안면 인식 보안 인증이라든가 이심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 보면 안면 인증 관련해서 슈프리마 HQ가
한 무렵에서 이제 상한가가 풀렸다가 다시 재차 상한가를 기록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 그 다음에 이심 관련해서 유엔젤이라든가 엑스큐어, 플랜티넷, 자 이런 것들이 오늘 강세를 보였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 SK텔레콤의 유심이 천만 고객들이 전부 교체될 때까지는 SK텔레콤의 보안 관련 일정들은 지속적으로 나올 수 있는 모습이고요. 그러면서 지금 오늘 보면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정계 은퇴하면서 홍준표 시장 관련주들이 다 급락을 했어요. 이런 와중에서도 29일 한덕수 국무총리 권한대행이 선출할 것이다라는 기대감들 때문에 일정 실업이라든가 TY홀딩스라든가 그다음에 태영건설, 자 이런 것들이 움직였어요. 바로 이런 것들이 움직였지만 결국에 홍준표 전 지사 사퇴하면서 경남스틸 같은 것들이 오늘 이제 하한가를 갔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테마주를 굉장히 먹기는 되게 좋은데 경남스틸 같은 경우는 지난 2021년도 후보자 탈락하면서 결국에 5년 만에 지금 본전까지 같이 왔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테마주는 가급적 짧게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고요. 그러면서 오늘은 이제 민주당 단독으로 추경안을 처리했다라고 하면서 정책 관련주들이 오늘 같이 움직이는 모습을 보였어요. 오늘 보면 이제 에르코스 같은 저출산 꿈비, 자 이런 것들이 같이 움직이는 모습이었고, 그 다음에 지역 화폐 같은 호나아이라든가 유라클 이런 것들이 같이 움직이는 모습을 보였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 정책 관련주들도 돌아가면서 순환매가 나오는 그러한 시점이기 때문에 6월 3일까지는 정책 관련주들 충분히 조정받은 섹터들은 다시 한번 이슈가 부각될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기 때문에 조정받은 섹터에서 매수 대기하자. 올라가는 것들 따라잡으면 굉장히 좀 심적인 부담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정책 관련주는 6월 3일까지는 지속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이쪽은 여전히 관심을 둬야 된다. 이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6월 3일까지는 정책 관련주 계속해서 관심권에 더 보자 말씀 주셨습니다. 이제 내일의 관전 포인트 챙겨볼 시간인데 내일이면 4월도 마지막 거래일 되겠습니다. 어떤 전략으로 시장 바라볼까요? 내일은 이제 방위 산업 관련된 일정 큰 게 두 개 있거든요. 방추위가 개최되고 미국 해군 장성장 방한 이 부분이 있는데 한화오션에 산업은행이 한화오션 지분을 매각한다. 이 부분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도 조선주들이 같이 날벼락을 맞는 그런 모습이었거든요. 그러면 조선주들이 조정을 받는다 하더라도 내일 방추위라든가 그다음에 미 해군성 장관이 움직이는 그런 모습이라면 방산 관련주들 그리고 오늘 낙폭이 컸지만 결국 이런 이슈로 해서 한번 반등이 나올지 한번 봤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내일 마이크로소프트가 이제 실적 발표해요. 그다음에 골드만삭스라든가 월가에서는 마이크로소프트의 실적 개선을 주목해야 된다. 이런 기사들이 오늘 새벽부터 나왔거든요. 그렇다면 마이크로소프트가 강세를 보인다면 마이크로소프트 관련 인공지능 에이전트 관련 이런 것들도 같이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한번 관심 있게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방산 관련해서 큰 빅 이벤트가 있다고 하시니 그 관련주들의 흐름도 챙겨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내일의 공략주 살펴볼 텐데요. 내일 어떤 종목으로 시장 바라볼까요? 오늘 이제 슈프리마 HQ가 SK텔레콤 보안을 보완해주는 게 네. 안전 보안으로 해서 이제 보안을 인증을 더 강화한다는 것 때문에 슈프리마 HQ가 오늘 상한가 같거든요. 근데 이제 상대적으로 슈프리마 HQ와 지주 역할하는 슈프리마는 이제 상대적으로 가지 못했어요. 이런 것들 보면 이제 슈프리마가 내일 초반 강세 기조를 유지한다면 슈프리마 역시도 전일 보안 이슈에서 급등했다가 30%까지 갔다가
0.49%, 여기 보면 대략 29%가 물려 있는 사람들이 있을 거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슈프리마 HQ 역시도 갔기 때문에 우리가 슈프리마 한번 관심 있게 봤으면 좋겠습니다. 슈프리마 같은 경우는 이제 31,400원, 오늘 같은 경우는 31,000원 선에서 3만 원 선에서 바닥권 나왔는데 31,400원에서 현재가 한번 매수하자. 현재가 31,300원, 400원 지금 또 올라갔는데 이 가격은 한번 매수해보자. 31,400원까지 3만 원 이탈 손절 기준 잡고 목표 주가는 한번 우리가 욕심을 내서 39,000원에서 4만 원 요 고점 물려있는 주체들이 있을 거기 때문에 내일 강한 반등을 기대하면서 안전하면 38,000원에 하차하시고 욕심내신다면 39,000원, 4만 원까지 목표가 도전해보자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슈프리마 받았습니다. 39,000원, 4만 원까지 바라보면서 대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다녀쌤의 종목 AS 가볼 텐데 한화 시스템 볼게요. 이제 내일이면 또 빅 이벤트가 있다고 말씀 주셨잖아요. 그럼 오늘 네. 이렇게 빠졌을 때가 또 한 번의 춤의 기회가 아니었을까 싶네요. 자, 한화 시스템 같은 경우는 저희가 4월 30일까지 가자고 했어요. 왜냐하면 모건 스탠리 캐피탈 인덱스 편입 종목이 기대되는 건데 오늘 같은 경우도 결국에 한화 오션의 지분 매각 그 이슈 때문에 주가가 되밀리는 그런 모습 보여줬고 어제 같은 경우도 한화 그룹주들이 장 막판 시간에 그 넥스트고 시장에서 쭉 올라가다 밀리는 모습이 결국에는 산업은행 지분 매각권이거든요. 그렇다면 이제 한화 시스템 같은 경우 실적도 굉장히 좋게 나온 그런 시점이고 오늘 시장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보시더라도 사모펀드라든가 이런 외국인들 집중적으로 매도하면서 한화 시스템이 주가가 밀리는 그런 모습을 보였지만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부분들이 이제 한화 시스템은 실적과 모건 스탠리 캐피탈 인덱스 편입을 봤을 때 다시 한번 43,500원 이 돌파를 기대할 수 있다. 그래서 한화 시스템은 요거는 조금 더 매수 쪽으로 한번 접근해 보자. 이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한화 시스템 AS 받았습니다. 매수 관점으로 지켜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다녀쌤과 여기까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